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3월 30일 기아 EV6가 글로벌 공개되어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에 이어서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기아 EV6의 디자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요. 다양한 전기차 출시로 인하여 전기차 선택권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는 전기차를 사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과연 전기차는 정말로 경제적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 EV6의 익스테리어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V6는 아이오닉5와 마찬가지로 CUV 장르이며 세단과 SUV로 양분되던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CUV 전기차가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궁금한데요. 먼저 출시된 아이오닉5가 나름 성공적인 계약 대수를 만들어낸 걸 보면 기아 EV6의 판매량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충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전면부는 그렇게 멋져 보이진 않습니다. CUV라는 장르 자체가 국내 시장보다는 유럽 시장에서 인기가 많기도 하고요. 저도 CUV라는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그런지 기아 EV6의 전면부 디자인이 저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전면부는 크게 매력적이지 못했지만 측 후면부는 전면부에 비해서는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서 시작되어 점차 올라오는 라인은 테일램프까지 이어져 이색적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같은 CUV이지만 아이오닉5가 박스형 CUV라면 기아 EV6는 쿠페 라인을 가진 CUV로 서로 디자인적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확실히 쿠페형 CUV가 측 후면부는 좀 더 멋진 라인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매력적인 루프 라인은 이 각도에서 빛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기아 EV6는 고성능 모델까지 나온다고 하니 공기역학적으로나 퍼포먼스적인 부분으로 인해 박스형보다는 이러한 유려한 디자인을 채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넓혀주는 건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긴 하죠. 기아 EV6의 인테리어를 살펴보면 깔끔하고 심플합니다. 전기차라고 해서 크게 혁신적인 부분을 인테리어에서 찾아볼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신형 아반떼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구조가 운전자 중심의 콕핏 구조로 되어 있어 인테리어 또한 아이오닉5와는 다른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핸들에는 새롭게 적용된 기아 로고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실내 소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적극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이오닉5처럼 센터 콘솔이 앞뒤로 움직인다던가 하는 기능은 없고 현재 들려오는 얘기로는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V2L 기능도 기아 EV6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출시되어 봐야 확실해지겠지만 옵션 부분에서도 아이오닉5와 차등을 두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아직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테슬라 모델 Y를 시작으로 현대 아이오닉5 그리고 기아 EV6까지 매력적인 전기차들이 줄줄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전기차를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V 트렌드에서 2018년과 2019년에 조사한 결과 경제적 혜택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아마 2020년과 2021년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외에는 정부 혜택과 환경보호 등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전기차를 사는 이유는 유지비가 저렴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지비에는 유류비와 충전비도 있지만 차량 구입 시 지원되는 세제 혜택도 존재합니다. 차량 구입 시 차량 금액과 더불어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가 붙게 되는데요. 전기차 구입 시 개별 소비세 300만 원 한도 감면, 교육세는 90만 원 한도로 감면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각각 100만 원, 30만 원 감면 효과가 있죠. 취득세 또한 전기차는 140만 원 한도 감면이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40만 원, 자동차세는 전기차는 1년에 10만 원만 내면 되고요. 하이브리드는 배기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이 됩니다. 공영주차장 할인도 따로 받죠. 이래저래 부가적인 혜택이 많이 존재하는 전기차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충분히 매력적이긴 하죠. 그리고 차량 구입 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6천만 원 미만의 전기차는 100% 지원,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미만의 전기차는 50% 지원, 9천만 원 이상의 전기차는 내돈내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출시되는 전기차들은 럭셔리 모델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6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서 브랜드들이 가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구입 시 국가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입니다. 그와 더불어 지자체에서 받는 보조금이 추가됐는데요. 서울시 기준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건 물론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서울시 기준 최대 보조금은 1,2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 차 사는데 1,200만 원을 보조해준다니 이거 참 엄청난 메리트죠. 그렇다면 구입할 때 세금도 깎아주고 국가에서 보조금도 주고 하이패스 50% 할인, 주차비도 할인받으며 탈 수 있는 전기차는 실질적으로 정말 경제적일까요?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 비슷한 세그먼트를 가진 현대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차량들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반떼는 1.6 하이브리드 엔진에 1580cc 배기량을 가졌으며 105마력의 15토크를 발휘합니다. 출력이 좀 귀엽게 느껴지긴 하네요. 하지만 모터 합산 출력은 141마력으로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 넉넉하진 않지만 크게 아쉬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복합 연비는 16인치 휠 기준으로 21.1km입니다. 엄청난 연비를 보여주죠.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5는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되어 3m라는 놀라운 휠베이스를 갖췄고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버전으로 나뉘어 출시됩니다. 먼저 사전 계약을 받고 있는 롱레인지 기준 배터리 용량은 72.6kWh이며 2륜구동 모델이 1회 충전으로 429km 주행 가능한 걸로 인증이 났습니다. 기아 EV6는 마찬가지로 eGMP 플랫폼이 적용되며 배터리 용량은 현재 80kWh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500km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예상 수치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현대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아이오닉 5 롱레인지를 비교해 볼 텐데요. 기아 EV6는 아직 공식적인 배터리 용량과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오늘 비교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차량 가격은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 2,814만 원이며 아이오닉 5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5,700만 원입니다. 둘 다 풀옵션으로 비교를 해야 옵션 사양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보조금은 하이브리드는 없고요. 전기차는 서울시 기준 최대 1,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 결과 실구매 가격은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2,814만 원, 아이오닉 5는 약 4,500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차량 가격에서의 금액 차이는 1,68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되죠. 연비와 주행거리는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1리터당 21.1km 갈 수 있고 아이오닉 5는 1회 충전으로 429km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름으로 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로 가는 전기차, 어떤 차가 더 경제적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전기차의 충전비가 기름값보다는 저렴합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전기차 요금이 한 차례 상승했는데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기존 킬로와트시당 173.8원이었던 충전요금은 255.7원으로 1.5배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2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전보다 3배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종료에 따른 충전요금 단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중앙일보 기사에서 발췌해 왔는데요. 2021년 3월 현재가 1단계인 상황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한 차례 더 올라 1kW시당 충전 요금이 350원으로 오르고 2022년 7월에는 52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더라도 기름값보다 비싸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기차 오너 입장에서는 매년 오르는 충전 요금이 당연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앞서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아이오닉 5의 차량 가격이 1,68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이렇듯 전기차는 세금을 깎아주고 보조금을 주더라도 아직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서 구입을 독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매년 충전요금까지 오른다면 지금 현재 전기차를 구입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전기차 가격은 앞으로 더 낮아지고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더 많아질 텐데 말이죠. 2022년에 출시되는 전기차는 아마 2천만 원대 1000km 이상 가지 않을까요? 실질적인 금액을 한번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아이오닉 5를 비교해 볼게요. 현재 오피넷 사이트에서 가솔린 기준 전국 평균이 1리터당 1,513원이며 아이오닉 5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인 429km를 주행하는데 소모되는 유류비는 연비 21.1km 기준 3617원입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약 3만원으로 429km 주행이 가능하죠. 아이오닉 5 롱 레인지의 배터리 용량은 72.6kWh이며 현재 1kWh당 충전 요금이 255.7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완충 시 충전 요금은 18,564원입니다. 1km 주행 시 요금으로 계산해보면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720원, 아이오닉 5는 44원입니다. 아이오닉 5가 저렴하긴 하지만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라고 느껴지는데요. 1만 킬로 주행 시와 3만 킬로 주행 시, 즉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금액 차이는 커지긴 하지만 차값을 상쇄할 정도로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대략적으로 계산한 값이라 컨디션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순수 가솔린 엔진과 비교해본다면 좀 더 가격 차이가 발생하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하이브리드와 비교해본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 30일 사전 계약을 시작하는 기아 EV6의 디자인을 살펴봤고요. 전기차는 정말 경제적인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확실히 세금적인 측면과 보조금 혜택, 그리고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 등과 같은 소모품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과 기름값보다는 낮은 충전 비용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보조금을 받더라도 결코 저렴하지 않은 차량 가격과 매년 올라가는 충전 비용, 그리고 주유소만큼 충분하지 않은 충전 시설 등은 내연기관에 익숙해 있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전기차의 스펙 또한 섣불리 지금 전기차를 못 사게 되는 부분이겠죠. 물론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소비자가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고 빠른 가속력을 경험하며 탄다면 전기차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연기관 차를 살지 전기차를 살지 많은 분들이 더욱더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저 자동차 읽어준 남자가 꾸준히 여러분들께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통해서 고민의 무게를 좀 덜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차량 정보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